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는 책 239쪽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총론과 2장 농지의 소유 제한 내용을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먼저 1장 농지법 총론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를 이제 보시면서 가도 되겠습니다만, 그러죠. 자, 먼저요. 그냥 1번 문제 해설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1번요. 농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어도 어느 땅은 농지가 아닌 땅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농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용 현황이니까 지목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목 28가지 가운데 3가지. 첫 번째, 전, 답, 과수원이면 그냥 농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25가지 중에서, 그러면 25가지면 뭘 얘기하고요? 대, 도로, 국어, 공장용지, 종교용지라 하더라도 거기서 농작물 경작, 한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가 됩니다. 세 번째요. 국어가 좀 이상한데요. 개량이라고 하면 뭔가를 고쳐서 좋게 쓰는 것, 좋게 고치는 것이 개량인데, 여기서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땅을 개량시설 부지라고 해서요. 수로, 농로, 제방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4번이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1, 2번은 직접 땅에다 농사를 짓는 거라면 여기는 이제 땅이 아닌 거죠. 농산물, 축산물 생산을 하는 걸로요.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직접 땅에다 종균을 뿌리는 거 아니죠. 축산물 생산시설, 축사, 돼지를 직접 땅에다 심는 거 아니죠. 그래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농지가 아니다.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학과수원이면 그냥 농지고요. 25가지 가운데 재배하는 기간이 그게 몇 년 미만이라고요?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닌 거고, 25가지 가운데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사람이 형질 변경한 게 아니라 다람쥐가 밤 도토리 물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묻어둬 가지고 거기서 밤나무, 참나무가 크고 있다고요.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농지가 아닙니다. 초지법의 초지는 초지법을 적용하려니까 농지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요. 농업 경영체요. 민법의 인격과 중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듯이 농지법도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 농업법인, 이 농업 경영체가 농사를 짓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농업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할머니가 손주 오면 따주려고 방울토마토 5그루, 그거는 농업 경영이 아니라 농작업이라고 합니다. 농업인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어찌고 저찌고 하면 농업인이 되고, 그 다음에요.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법인에 영농조합법인, 무슨 장목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이 있고요. 상당수가 농업인이어야 된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가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게 농업경영, 농사를 짓는 게요. 그러면 농업경영은 당연히 자경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돈 일부를, 전부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잠깐 동안 돈 주고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있죠. 보수를 지급한다. 위탁경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은 스스로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아닌 걸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는데, 임대차, 사용대차는 곳부실, 경자유전에 정면으로 어긋나니까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여기까지 전제로 하고요. 문제를 보시죠. 1번, 농지 범위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개량시설,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제방, 농로 제방 다 포함되죠. 농지 맞습니다. 2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지 맞죠. 3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 초지법에서 조성된 초지는 초지법을 적용하겠다고요. 농지가 아닌 거죠. 3번이 틀렸고, 4번,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관상용 수목,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지목이 답인 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이죠. 동그라미 5번, 2006년 이후 계속해서 벼를 경작해온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전답과수원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농지가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고요. 2번 문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며칠, 뭐 며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 시험에 나온 적 많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니까 1200제곱미터 농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농업에 종사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은 없다고요. 3번, 4번도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병아리 몇 마리. 동그라미 5번이요. 농산물 연간 판매액 80만 원 안 되죠.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 계산하기 좋게 한 달에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이상 때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이 되죠. 다음에 241쪽에요. 2장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1번 문제 표와 그러니까 해설과 다음 문제 해설까지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경자 유전이 있습니다. 경자 유전. 그러니까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농업 경영 하고 있는 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 경영 하겠다는 자까지도 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는 아니면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쪽은 지우도록 하죠.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게 해준다. 크게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공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당연히 허용되겠죠. 그 다음에요.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갖게 된 거지 투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요. 법에서 정책적으로 당신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1, 2, 3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지 전용 협의,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 협의한다. 관청이 전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각종 법 규정에 의한 취득은 공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불가피한 경우 두 가지요. 그러니까 상속과 그다음에 상속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고요. 애고애고 슬픈 일이죠. 담보농지 취득, 농어촌공사나 농협에서 그러니까 영농자금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 채권 회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지금 농사 짓지 않는 거죠.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겠다. 트랙터 콤바인 농기계 회사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 연구 실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뭐 농업인이 아니죠. 애기들 맨발로 흙밟게 해보자.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관청이 전용하는 건 협의죠. 그러니까 공적 사유고 개인이나 공기업이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농지 개발 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는 게 아니고 오리탕, 닭탕 팔자는 곳을 얘기합니다. 도농간, 교주, 촉진, 그러니까 농어촌, 관광, 휴양지 등을 얘기합니다. 경사농지는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해줍니다. 한 장, 그러니까 2장 넘어가세요. 다음 쪽에 있는 242쪽 3번 문제 해설 소유상하는 문제에서 보시면 되겠고, 2장 넘어와서 244쪽에 있는 7번 문제 해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제 경자유전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자유전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분은 열심히 농사 잘 짓고 6시 내고향 나와서 많이 팔리면 좋겠네요.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안 짓지만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요? 앞으로 짓겠다고요? 앞으로 짓겠다는 거죠.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겠다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농업경영 하겠다고요. 그래서 뭘 써내는 거고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죠. 자,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니까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죠.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이제 처음 소유한다. 처음 취득할 자격이 된다. 그래서 농지, 그러니까 소유를 여기서 취득이라고 표현하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고요. 그 증명을 첨부해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영농계획서 써내서 증명받아서 등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증명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증명을 받지 않고 검인받아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을 받지 않으니까 뭐요? 영농계획서를 써낼 일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구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예외 사유 중에서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유형. 그러니까 상속 때 증명받아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상속이 되고 증명받아야 상속이 되냐고요? 아니죠. 불가피한 경우는 증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새로 취득하는 건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허용사유죠.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허용사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연구 실습지 농기계 회사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회사 공장 사장은 기계공장 사장이죠. 기계공장 사장은 농업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공장 사장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투기인지 아닌지 따지자. 뭐는 받으라고요? 증명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고정된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죠. 241쪽.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 경자, 유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국가, 지방, 공적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3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 불가피한 사유죠. 4번. 5년 이상 X예요. 5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다고요.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간 사람입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험연구 실습지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죠. 2번 문제요. 그러니까 다음은 농지법상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세 덩어리 작게 11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 수용 법에 의한 공적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 법에 의한 공적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장이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의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건 뭐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진 지문이죠. 뭐 근데 아무튼 구분하셔야 되고요. 협의는 공적 사유고 되고 지방공사도 여기에는 해당하지만 협의는 관청이 하는 거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지방공사는 협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은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공사인데 협의라고 쓴 게 틀렸다고요. 지방공사는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동그라미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연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허용사유고요. 5번 상속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이 자리가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와 협의 그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3번 문제요. 242쪽 3번.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농업 경영 아닌 것 중에서 특별한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역시 해설 보시고 오시죠. 해설이 옆으로 6칸입니다. 첫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만제곱미터까지. 세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는데 나머지 논을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 인농했는데 인농하면 만제곱미터 이내. 다섯 번째 칸요. 그러니까 8년 이상 농사짓다 인농하면서 나머지 땅을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 무제한. 여섯 번째 칸요.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왜냐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업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셨고 3번 문제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적 안의 농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일 때는 무제한. 동그라미 2번. 농업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흥적 밖의 농지를 세대당 5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X예요. 농업경영이면 무제한. 2번 틀렸고요. 3번. 8년 이상 농업경영한 후 인농하는 자는 인농 당시 소유농 중에서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주말 체험 영농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맞죠? 자, 틀린 것은 2번. 4번 문제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증명 발급을 신청한다. 기억 미음 중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농계획서, 나 이렇게 농사 짓겠다를 써내는 거죠. 기억번,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어느 논 사서. 니은번,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 경영을 위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그러니까 우리 부부, 그 다음에 아들, 딸, 넷이서 호미 4자루, 삽 3자루, 꽃갱이 2개 등을 갖고 농사를 짓겠다. 동그라미 디귿번, 소유권 이전 시기요. 언제 팔을지 그것까지요.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또 언제 살지 팔지 그런 건 관계가 없죠.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겁니다. 리을번, 대리경작, 위탁경영. 대리경작은 시군구, 관청에서 집어넣는 거고요. 위탁경영은 예외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미음, 소유농지 이용 실태, 농지 소유자. 지금 딴 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데 이 땅은 사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다 라고 하는 걸 같이 써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문제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그거는 번역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 그림을 떠올릴 필요는 없지만 이 5단어는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허용사유 공적 불가피 이민.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가 3가지 뭐예요? 공적 불가피 임의인 거죠. 동그라미 1번 도시민 일반적인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농업인 일반적인 거죠. 동그라미 3번 농업법인 일반적인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시험연구 실습지 허용사유죠. 허용. 동그라미 5번 농업법인의 합병 A법인 B법인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인 거죠. 이미 때는 증명받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문제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가 뭐예요? 공적 불가피 임의. 공적 불가피 임의 경우가 있다. 그 사유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담보농지 취득은 뭐고요? 불가피인 거죠. 불가피. 동그라미 2번 농업법인의 합병 A법인 B법인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3번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관이 목적사업을 수행해서 필요하는 시험연구 실습지는 뭐고요? 허용 사유죠. 대상이 아니고요. 3번이 답이고 4번 상속 불가피한 거고요. 5번 시효의 완성 이미 20년 넘게 갖고 있었던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냥 5단어에 넣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7번 문제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가 뭐예요? 공적 불가피 임의인 거죠. 공적 불가피 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업법인의 합병 A법인 B법인 같이 갖고 있었죠. 임의입니다. 2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 한 자가 농지를 취득 농지전용 신고는 허용 사유죠. 3번 공유농지의 분할 2분의 1, 2분의 1 이미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4번 상속 불가피한 경우죠. 5번 시효의 완성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요. 8번 문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누가 내주자는 건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에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군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 농지를 소유할 때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증명 발급받지 않는다. 국가 지방 공적인 경우에는 증명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기 관련 규정이 아니면 처벌조항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 처벌조항, 그 무수한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넘어가시죠. 동그라미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는다. 합병이 뭐고요? 임의이죠. 임의 때는 증명받지 않는다.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상속 불가피 증명받지 않는다. 5번 농지 소유자를 관할하는
시장수구청장은 농지주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 X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시구 읍면장입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죠. 9번 문제요.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역시 해설을 먼저 보시죠. 해설에 보면은 행정강제, 그러니까 대집행, 징수, 이행강제금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농지법에 그러니까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에 해당한 다음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다고 시군과 확인을 했거나 뭘 지키지 않았거나 한 10가지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농사 지을 자격이 없다고요. 출판 계속 이거죠. 경자 유전, 농업경영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소유하지도 말라고요. 내다 팔으라는 겁니다. 10가지 사유가 있고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면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았을 때 농지법 위반이 되죠. 법을 위반했어요. 관청에서 처분하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 떨어지면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업소에 내놔도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분도 안 하고 매수 청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지나고 있으면 그러면 법도 위반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집행요. 위에 해설이 있듯이 공무원이 대신 가서 농사를 지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연 1회씩 토지가격 20%씩 때리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처분 의무 발생의 통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도 농지 처분 사유 10가지를 못 외우고 있어요. 농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달력에다가 농지 처분 사유 10가지를 써놓고 그걸 매일 확인하는 거 아니죠.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라고요. 통지. 동그라미 2번 처분 명령의 유예. 농사를 안 짓고 있어서 등등등 10가지에 대해서 농지 처분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미안해요. 나 깜빡하고 있었어요. 농사 지을게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또 없애버려요. 그럼 관청에서 없으면 지은다고 해놓고 관청에서 아무 조치도 없으면 또 농사 안 짓고 그러면 또 때리고 그럴 수는 없죠. 처분 명령을 유예 기다려준다고요. 그래서 기다려줬는데 3년 동안 꾸준히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제 이 명령이 없어지는 거죠. 그 중간에 언제라도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이 절차가 이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매수 청구권의 행사. 아까 보셨듯이 처분명령 받은 자가 덩어리가 중개업소에 내놔도 덩어리가 커서 안 팔리니까 농어촌공사에 사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5번 이행강제금. 법도 위반, 명령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때리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46쪽에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로 짝지어진 것은 아래 해설 보시고요. 국토계획법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 의무 위반하면 어찌고저찌고 이행강제금. 건축법 건축법령 위반하면 어찌고저찌고 이행강제금. 농지법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데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어찌고저찌고 이행강제금으로 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